귀촌? 예, 이제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제일 관심 있어 하시죠.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구독자 두 분을 이렇게 모신 거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거의 99% 졸업아 좀 한번 만나보자. 좀 만나서 좀 그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예.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적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생활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번거롭죠. 예, 그러면 내가 뭐 그 상담해주고 뭐 이야기하다가 정말 그 세월을 다 보내야 되는데 그리 안 되니까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다. 매번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특별한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이렇게 귀촌에서 사는 솔로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상담하고 싶어 하나 이게 제가 오히려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조병규. 네, 조 선생님이 예, 저는 이치훈. 예? 이치훈. 예, 조 선생님하고 이제 이쌤은 연락 안 했지만 조 선생님이 문자로 저한테 좀 어떻게 상담을 좀 해보자 하시길래 이제 제가 이 결정을 하기 전 뭐 직전에 연락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으로 한번 잠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제 미리 양해를 구했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 대신에 누군가가 사람마다 다 고민이 다르지만은 어떤 귀농이나 귀촌하고 관련해서 아직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저한테 뭐를 듣고 싶은지 뭐를 알고 싶은지 이런 거를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뭘 들을 수 있고 뭘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신에 또 이렇게 사람들 고민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들어보면 제가 거기에 따른 대답을 하면 이 구독자들이 편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서 처음으로 모신 겁니다. 이거 뭐 생색 내는 건 아니고 우리 집에 이렇게 구독자님을 오시라 해서 모신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에 달려서 다음번에 또 다른 분들을 모실지 아니면 아시겠죠.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참 사람 산다는 게 정말 그냥 살면 되지만은 어찌도 그래 참 문제가 많고 사람마다 그렇게 힘든 게 많은지 저 자신도 그렇게 이 파란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산다는 게 참 너무너무 그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만큼 저는 오히려 뭐 무슨 문제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내한테 문자 보내가 졸업아 선생 꼭 좀 한번 만나도록 연락처 주십시오. 이런데 매번 그걸 거절하는 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제 조 선생님한테는 제가 거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한테 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혹은 뭐 제가 해줬으면 싶은 말씀을 저한테 오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막걸리 한 잔 쭉 드시고 좀 기운 내가지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인 공포증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저 공포증. 저거 사람 아닙니다. 저거 뭐 돈 100만 원 주만 사는 기계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지금 주제가 예. 귀농이고 귀촌에 대한 그 어떤 그 먹고 살 길. 그게 가장 이제 우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약간 말씀을 크게 해주시면. 아. 예, 맞아요. 귀농이고 귀촌이고, 예. 오고는 싶은데, 앞으로 먹고 살 길. 예. 돈 벌고 이제 먹고 살 길.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질문 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뭐 중요하잖아요. 예, 제일 중요하고, 어디 가든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생각되면 좀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은 이 귀촌이나 귀농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귀촌을 안 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더 쉽다라는 측면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디선가 서울이든 뭐 섬에서든 현재 먹고 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니면 죽었을 테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먹거리, 예. 먹고 사는 문제. 예. 그걸 아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곳에서 오셔가지고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으신 그런 케이스고, 예. 그 안에 그 과정들이야 뭐 힘들었던 과정들 뭐 이렇게 만들기까지 뭐 거저되는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그 어떤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요. 여기 와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저는 뭐 도시에서도 여기 오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직업이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주유원이었어요. 뭐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지만 이제 그 쫄딱 망하고 나서는 뭐 그 절 같은 데 가서 그 부목처사라도 일했고 마지막으로 한 직업이 그 창원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야간 주유원을 했어요.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정말 그걸 해보니까 죽어도 이거는 못하겠다. 이런 그 산속에 들어가서 뭐 풀을 캐먹든 어떻게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석 달 동안 월급을 모아가지고 360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제 360만 원을 미천으로 지리산에 한 해발 1000m쯤 되는데 으슥한데 사람들 안 다니는데 가서 그냥 나뭇가지 얽어서 움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한번 생산해내보고 뭐 물건을 생산 못하면 이야기라도 생산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실제로 지리산으로 가려고 보따리 사서 가다가 이제 지금 아내하고 그때 연애 중이었어요. 근데 간다 하니까 나를 잃어버릴까봐 갑자기 여기 그 양구에 오래전에 이제 뭐 쓸모없는 땅을 누가 막 강제로 맡기다시피 해서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혹시 거기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지리산 가지 말고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일로 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가보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리산의 산속에 들어가서 그 구규림에 그런 불법적인 움막을 지어놓고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돈 360만 원 가지고 와서 저 집을 혼자서 지은 겁니다. 혼자서 그걸 미천으로 집을 짓고 이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출발 자체가 저 자신은 거지 상태나 다름없었지만은 이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있었지만은 완전히 그 숲으로 우거져 있었고 아무 뭐 전혀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그런 상태에서 와서 이제 라면 삶아 먹으면서 저 집 짓고 난 이후로는 제가 뭐 무슨 그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진짜 안 했어요. 집 짓자마자 곧바로 그때부터 이제 여기 이 풀
이거 연구하고 막 해서 그 다음에부터 바로 풀로 먹고 살았어요. 풀 뜯어가지고 효소 담아서 팔고 생풀로 이만큼 이렇게 다는 돈을 묶으면 1kg에 15,000원 이렇게 해서 막 10kg, 20kg씩 이렇게 보통 이제 거래해요. 그런 식으로 생풀 거래하고 뭐 몇 년 뒤부터는 이제 그때 오자마자 소나무 심어가지고 몇 년 뒤부터는 이 솔잎 따서 팔고 이런 식으로 뭐 잡다하게 이렇게 그 이제 팔면서 살았죠. 살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다른 이제 도시 지역에 가족들이 있어서 부양해야 될 경우도 많고 그럴 경우에는 저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살기 어렵죠. 저는 어쨌거나 저 혼자 몸으로 아무도 부양할 사람이 없고 저 혼자 몸으로 여기에 와서 전혀 그 이제 뭐 노가다를 뛴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 이거 하면서 굉장히 그 이제 빠르게 정착을 했는데 거의 풀하고 솔잎하고 이걸로 그 처음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항상 돈이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면은 사실 좀 빚도 내면서 살았거든요. 뭐 돈 없으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도 좀 내면서 그렇게 좀 살았는데 결국 지금 이제 13년째 돼서 이제 봤을 때 이제는 뭐 그런 빚을 낸다거나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뭐 그동안에 뭐 책도 써서 출판했고 또 목수가 돼서 나무도 깎아가지고 뭐 팔고 그림도 그리고 뭐 잠시 이제 산림 감시원도 좀 하다가 아까 보신 그 카페도 한 3년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그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뭐 할 일은 이걸로 먹고 살기 조금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면 얼른 다른 걸 찾아서 추가로 하거나 새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이런 구질구질한 이런 먹고 사는 방법 이걸 가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귀촌하면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없이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귀촌하시기 전에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약초? 그러니까 뭐 이런데 귀촌을 하시면 똑같은 일을 그냥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시면 되는데 이제 더 좀 이제 잘 하려고 남들이 어떻게 하나 그런 정보를 이제 얻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오셔가지고 땅이 있으니까 예. 내 땅에 집을 토닥토닥 짓고 여기 터전을 삼아서 주변을 이제 개척해 나가신 거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가서 있을 곳이 어딨나. 내가 하다못해 내 조금 요만큼 땅이라도 있어야 가서 뭘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 뭘 갖다 놓든 그래서 일단 누울 곳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것조차 없으니까는 막막해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 그것도 궁금했고 풀들이라고 하는데 풀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일단 벌이가 있어야 되는데 벌이에 대한 문제. 그 자연이다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
그렇죠. 다 어. 일종의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야. 예. 근데 그 외에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제가 어림짐작으로 잡아도 뭐 텔레비에 그 나오는 사람들은 뭐 100에 한둘일 거예요. 만약에 100명인 그런 지원자가 있었다 하면은 한두 명 정도만 그 활착에 성공을 하고 생존해 나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촬영을 하고 방송에서 보내는데, 진짜 가장 막막한 게 뭐냐면은, 자, 기농을 하고 싶어, 기촌을 하고 싶어. 졸바 선생님이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안들을,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가 하고, 어떤 보관이 있나 하고, 이러한 것도 참 궁금하잖아요. 그건 뭐 자연에 대한 프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다 아는데, 그 졸바 선생님은 틀린 게 뭐냐면은, 일단 자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존 방법을 사람들한테 좀 더 알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분이다 싶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뭐 별 대단한 그런 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생각에 따라서는 좀 특별할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게 다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태도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저는 여기 올 때 뭐 월세방 하나조차도 없었습니다. 제 그 머리를 뉘우는 이 방은 주유소 옥탑방에, 거기 이제 막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밤에 일하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그건 그냥 주유소 일하니까 재워주는 거예요. 그 주유소 일하니까 먹여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자금 같은 거는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3개월을 꼬박 모아서 360만 원. 이게 제가 귀촌하는데 그 투입한 모든 자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른 거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내가 그 내 몸 하나 누일 장소를 만들고 그 벌어먹을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도시 지역에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소유든 임대든 뭐 월세라 해도 월세 보증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몇천만 원짜리 전세라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그 큰 그런 그 힘이 되는, 귀촌하는 데 있어서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세 살고 있었으면 저라면요, 그 전세를 뽑아가지고 시골 지역에 가서 월세를 살겠습니다. 임대를 못 찾는다고 하는데 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도시 지역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면서 임대 안 나오네. 막상 진짜 시골의 깡촌에 가서 이 동네 내가 지금 좀 와서 산에도 좀 다니고 건강하게 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빈집이나 좀 저렴하게 빌릴 그런 좀 허름한 집 없습니까 하고 동네 2개만 네 발로 걸어 다니면 찾습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확신해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자금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서울이든 뭐 경기도든 어디에서 살았다면 여기서는 같은 일을 해도 되잖아요. 서울에서 그런 어려운 형편으로 산다면은 무슨 뭐 고관 대작을 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닐 것 뻔한 거죠. 공무원도 아닐 거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닐 거예요. 보나마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 노동자이거나 막노동하거나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수고를 이런 데 와서 하면은 어디든지 가면 일자리 있어요.
고추밭에 고추 따줘도 먹고 살아요.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지면 귀촌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로 바뀝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그렇게 막노동하면서 내일 일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그 인력 사무소에 나갔는데 오늘 요 앞에까지 당신은 다음에 오시오.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왜 시골에 가서는 안정되게 뭐 없으면 불안한가?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낯선 곳에 가서 근데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가 진짜 불안감도 이, 있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업이 망하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노동을 좀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해봤던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력사무소에 가서 간신히 그게 되면은 나는 70%밖에 못 받아요. 또 일 다 하고 오후에 정산해 줄 때 임금이 10만 원이면 난 7만 원밖에 못 받아요. 3만 원은 뭐 거기서 다 주선비로 떼가고 그런 식으로 잠시 노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정을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노가다 맨날 나간던 데고 편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시골에 가서 하면은 두렵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최악의 상황, 가장 열악한 여건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얘기보다는 더 여건이 조금은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겁내지 말고 그냥 이 환경 좋은 곳에 가고 싶으면 제일 환경 좋은 곳을 나는 찾아가겠어요. 지금이라면 지금 내가 다시 노숙자 꼴이 됐다. 혹은 뭐 도시의 가난한 서민이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거를 안 찾고 방금 여기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셨듯이 이 동네 환경이 어떤가, 동네 한번 해모시설은 없나, 산은 좋은가, 또 그래도 뭐 생활 물자가 필요하니까 뭐 읍내는 뭐 멀지 않은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든 뭐 차를 타든 걸어서 가든 동네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 참 환경 좋구나,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자 싶은 마음이 들면은 마을에 가서 할머니들 붙잡고 동네 혹시 뭐 나 혼자 몸인데 혹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인데 좀 저렴한 빈집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좀 임대로 좀 여기 살면서 농사 일도 좀 거들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뭐냐면은 시골에 가면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일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만 받아들이면 뭐 사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건강하고 뭐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와서 뭘 조언을 구하고 해도 진짜 제가 해드릴 말씀은 자신감만 가지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맨몸이라도 무조건 된다.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댓글 같은 거 달면서 임대 요즘 구하기 힘든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주 개코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데도 나가서 돌아다니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정말 가서 물어보면은 내가 여기 몸을 이탁할 만한 장소를 동네 한두 개만 돌아다니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찾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어디든 가면 읍거리가 있잖아요. 읍거리에 가서 낡은 여관에 가서 달 3방 살아도 돼요. 30만 원만 주면 살아요. 서울에서 아무리 조그만 방이라도 30만 원짜리 방이 있습니까? 월세 주지도 않을 뿐더러.
훨씬 더 쉽잖아요, 여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 경험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탁상공론으로, 야, 저거는 지금 여기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헛소리 찍찍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여간에 달새빵 이런 것도 다 경험해봤어요. 이런 시골에 오면 요즘 달새빵 더 쌉니다. 막 달새빵 있으면 이렇게 적어놔요. 물론 제가 사람들한테 와서 여간 달새빵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뭐가 무섭나, 뭐가 두렵나,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거를 뭐 살려고, 돈이 없으면은,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빌릴 수 있는 땅도 많고, 땅은 뭐 빌리자고 하면, 뭐, 100만 평이라도 빌릴 수 있습니다. 빌려줄 땅이 그만큼 늘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없다고 얘기해요. 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땅을 갖다가 조그만 땅을 사요. 한 50평짜리 땅을 농지를 하나 삽니다. 그 다음에 저 마을에 저기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보고 한 1000평짜리 땅을 그냥 원래 이거 내가 농사 좀 지어 먹을게요. 그럼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땅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농업인이 됩니다. 농업인. 그럼 농업인이 되면은 웬만한 50평짜리 땅이라도 자기 손으로 조그만하게 농막 하나 지어놓고 그건 내 집 아닙니까? 물론 농막이 주거 목적으로 원래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누가 그걸 모릅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도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처럼 그 두무리에 예, 그런 지상권 있는 집 예, 그렇게 싸잖아요. 예, 사시면 돼요. 예. 그리고 실제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는 그 집이 아닙니다. 예. 자기가 활발하게 산으로도 다니고 주변에 주어진 환경을 자기가 즐겨야 되는 거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만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렇게 이어서 쭉 떠든 이유는 저라고 해서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고 얼굴도 미남이겠다. 유튜브 방송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확실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사냐면요, 여서도 가세요. 여서도 가셔서 조그만 땅들 많아요. 여서도 꽁지한테 부탁하면 하나 빈집 하나 빌려다오, 임대료 좀 싸게 좀 해가지고 하나 빌려다오 하면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은. 그럼 가서 여서도 꽁지하고 같이 낚시하러 다니세요. 그러면서 여서도 꽁지도 좀 찍어주고 선생님도 찍고 해서 유튜브 방송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생선도 팔고 그러면은 성공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진짜입니다. 여서도는 그 섬은 예. 제가 살면서 섬에서는 마지막에 꼭 섬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섬에 가서.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딱 이 선생님 딱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무엇이든지 시장이 있으면 우리가 내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장입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대리만족이라는 게 예,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선생님 그 영상을 보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네. 예, 그
야, 저렇게 살고 싶은데 예. 내가 못 살아. 예. 저분은 저렇게 사네. 그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고, 지금 요즘에 이제 뭐 한창 많이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근데 오늘 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찾아오게 된 이유는 가장 주된 게 뭐냐면은,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뭐, 물론 그 과정이, 뭐, 우리가 아는 그 과정이잖아요. 예. 어려웠던 그 시기를 어떻게 넘기셨나, 어떤 그 방법이나 어떤 그런 걸로.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 선생님이나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분들도, 야, 저 사람은 뭐, 산에 혼자 가가지고, 산에서 뭘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단단하게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궁금증, 그런 방법들, 어떻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풀이고 솔잎이고, 사실은 풀이고 솔잎이고 사방천지에 널린 건데, 그것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했나, 이제 그러한 것도 궁금하고. 파는 방법은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생풀로 효소 담아서 이런 거는 생풀은 기술이 필요 없죠. 그렇죠. 알아야지. 이 뭔지 기술은 별다른 게 없어요.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터넷에 보면 1분만 뒤지면은 뭐 다 나옵니다. 효소 만드는 예. 방법이야. 뭐. 솔잎 따는 거 그거는 기술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파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100% 인터넷으로 다 팔았습니다. 예. 시장에 가지고 가서 아무도 안 사요, 이거. 인터넷으로 다 팔았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다 팔았는데, 인터넷으로 파는 것도 다짜고짜 내가 블로그 하나 열어서 풀샷이요 하고 올리면은, 1명 정도 보거나 뭐, 한 2명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명 보거나 1000명 볼 수 있는 상태로 그런 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제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고 나서는 또 이 생활하는 거를 제가 집 짓는 것도 보여줬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환경이 깨끗한 숲 속에서 살아보려고 버둥거리는 사람이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풀을 채취해서 이거 연구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맛이 나는 거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걸로 효소 담으면 좋다. 이렇게 내가 채취해서 보낼 테니까 1kg에 15,000원이다. 10kg 단위로 팔겠다. 좀 주문하시오. 저는 맨 처음부터 물건 팔 때 제가 뭐를 판비다 하면은 딱 주문받아서 제가 그 팔아야 될 물건들을 다 팔았어요. 그건 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었으니까는 예. 가능했던 거고. 그게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그 대책이 없으면 예, 피우세요. 예, 피우는 건 영상에서 빼봅시다. 대책이 없으면 풀을 1톤을 채취해봤자 뭐 하나도 못 팝니다. 그런 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되게 힘든 어려운 과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지금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하면서 쭉 해왔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와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날마다 그걸 올렸어요. 거기서 다시 새로운 인프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 풀 뜯어서 팔면 누가 대본에 삽니까? 사업하던 사람이 풀 뜯어서 판다고 누가 사요? 안 사지. 여기서 막 흙투성이 돼서 일하는 거, 이 풀을 내가 채취하고 하는 거, 그걸 해놓은 것도 뭐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를 해서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좋은 것이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삽니다.
사는데 여기에도 용기가 없으면 못 팔아먹어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일을 해야 돼요.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돈 한 푼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귀촌해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요. 정말 돈이 없으면 마을에 가서 할머니 몇 분만 붙잡고 정 안 되면 어디 거처할 방이라도 하나 좀 잠시 빌립시다. 뒷방이라도. 이렇게라도 할 용기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 뭐 문제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 문제도 없어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을 처음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토크를 하는 핵심 이유가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생생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구독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모신 거예요. 예. 뭐가 들어있지 싶지만 들어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용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석 달 월급 360만 원 모아가지고 제 땅 한 평 없는 구규림 지리산 1000m쯤 되는 중턱에 가서 몰래 사람들 안 다니는 곳에 나뭇가지로 움막 지어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실제로 출발해서 가다가 이 집사람이 나를 이제는 잃어버렸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다급하게 막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해서 나는 이제 움막을 만들어 놓고 다시 연락하려 했는데 하도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하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여기 뭐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기나 해라.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구세주시네. 참 이것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무슨 참 신나는 무용담처럼 제가 얘기하지만 다 그렇게 절박하게 사는 순간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모든 예. 사람들이 다 절박한 순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집을 내가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잖아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돈을 어디 가서 구해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흙도 있고 돌도 있는데 한번 높이 한번 쌓아 올려보자. 그러면 집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은 겁니다. 그런 뭐 제가 집을 지었다 이런 자랑 치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용기고 그게 있으면 나머지는 충분하니까 혹시 혼자서 거동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되니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얼마든지 100%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신있게 하세요. 유튜브 하시면 잘하겠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네, 여기 농촌에서 군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유입을 예.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는데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체감을 못 느끼는 거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이. 저도 별 관심이 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군 정책이나 그러한 것보다도 더 관심을 쏟는 게 바로 이제 선생님처럼 자연 속에서 살면서 실제 전달하는 이러한 걸 사람들이 더 선호해요. 근데 이제 방법들을 이제 막연하게 보기는 하지만 우리 여태 자연이라 프로 많이 봤잖아요. 예. 예. 거기서도 이제 맹점도 이제 많이 나왔고, 어떠한 게 맹점이라는 것도 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연이다 프로에 나왔다가 쫓겨난 사람. 있겠죠. 네. 예. 많이 노출되니까. 노출되니까 뭐야 저거. 나라 땅에 저렇게 불법으로 예. 쫓아내. 제가 만일 산속에 움막을 지어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은 고규림 관리소에서 막 즉시 와서 철수. 철수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예. 당연하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서는 뭐 진짜 그 자연이다라는 그 말에 어울리지 않게끔 잘해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그래요. 자연이다 프로에 대한 그 맹점은 이미 뭐 많은 지적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선생님처럼 작은 땅에서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겨냈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저걸 극복해냈지? 그러한 거. 자연이다 프로 보면 이미 갇혀진 집에서 갇혀진 터에서 농사 짓고 뭐 산에 이제 그렇게 났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이겨냈지?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게 알고 싶은 거죠. 선생님처럼 그 블로그 운영하면서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니까는 누가 생각을 하겠어? 망초대를 뜯어서 팔기를 누가 생각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망초대만 파셨겠어? 뭐 질경이도 파셨겠지? 온갖 걸 다 팔았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 용기라는 게 뭐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뜯어서 팔 수 있는 것도 용기거든요. 이걸 누가 살까? 이거 아니야. 자신감이 없으면 아예 내놓지를 못해요. 그래 맞아. 사십시오 하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못 파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면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그 망초대나 질경이 이런 것도 약성이 참 좋은 식물인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흔하니까는 그런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을 잃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그 풀이나 약초나 뭐 솔잎이나 이런 종류의 물건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파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선생님도 뭐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뭘 팔 때 사람들이 뭘 중요시하는지를 알아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기 때문에 질경이를 뭔가 한번 사 먹어봤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번째 뭐 합니까? 스마트폰 검색 질경이 치면은 파는 사람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를 가장 중시해서 나 이거 사야 되겠다 결정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번지수. 어디서 나왔느냐? 예? 절경이를 밭에 쫙 재배해서 막 천평 만평 이렇게 해서 막 사진 찍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멋진 절경이를 길렀습니다 하고 파는 사람들 절경이 그건 재배 절경입니다. 제 아무리 멋지게 길러도 그건 재배 절경이에요. 저게 우리 골짜기에 막 온갖 잡초들과 어우러져서 주변 환경을 보고 그런 데서 절경이 자라고 있는 절경이 사진을 찍고 내가 그걸 채취하고 항상 내가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이거 채취하고 일하고 살고 있다는 걸 날마다 그걸 보여줘요. 블로그든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날마다 내가 이 질경의 번지수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날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계속 일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채취했는 물건들을 팔겠다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보셨잖아요. 내가 계속 여기서 질경이 뜯는 거 보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질경이 목나무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걸로 효소를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요즘은 그 중요한 거는 이 정보를 계속 추적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멋진 곳에서 뜯어서 하는 걸 계속 올리면 이 사람의 이 물건들이 번지수가 뭐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럼 비싸도 사고 못생겨도 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궁금한 게 예. 선생님이 그렇게 질경이를 뜯고 망초대를 뜯고 하는 예. 그런 용기를 어디서 사셨나 더 궁금하네. 어디 제품이에요? 그게요. 예.
저한테만 특별한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독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는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없는 거라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고 어떨 때 나오냐 하면은 절박할 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제 농막을 다 지었어요. 간신히 거기 이제 불 피우고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몸을 뉘었잖아요. 이제 라면도 다 떨어졌고 이제 쌀도 다 떨어졌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절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진짜 죽으면 죽었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절박한 순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자원이라고는 풀밖에 없으니까 자원이라는 농사를 지으려면 농비도를 들고 농사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이런 땅에서 농사 지어서 승부를 본다는 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마이너스예요. 농사는 이런 식으로 지으면은. 농사는 대규모 영농으로 지금 기계화해서 이렇게 그런 좋은 여건으로 안 하면은 경쟁력 가지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농사는 아예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는 건 풀밖에 없잖아요. 풀을 뜯어서 내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고객들이 좀 사시오. 풀을 뜯어서 나는 지금 먹을 수도 없고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쌀도 사야 되니까 사시오. 그런 겁니다. 아, 용기 있는 앵벌이네요. 이야, 멋진데요. 그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박하면 할 수 있고 다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안 배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배워도 다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지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수를 여기 나무가 많으니까 뭐 자빠진 나무 뭐 이렇게 보는 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목수가 됐는데 목수가 되기 위해서 아무 데도 가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톱이 있고 망치가 있으면 목수가 되는 거지. 남들은 했는데 왜 안 될 리가 없지 하고 만든 게 이런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면 다 되는데 보통은 목수 그러면 또 내가 학원에 가서 또 목공 기술을 한 2달 배워서 또 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절대 못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렵지 싶어요. 뭐 방법에 있어서는 네. 뭐 무궁무진하게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뭐 하면 다 돼요. 이렇게 용기만 내면 됩니다. 용기 없으면 안 되지. 선생님 말씀이 참 멋진 게 뭐냐면은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 용기가 살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된다 이거 참 멋지네요. 그 말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용기. 이렇게 이선생님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단박에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정말 손쉽게 성공할 겁니다. 어느 장르로 진출을 하든 간에 또 뭐 귀촌을 해서 산다 하더라도 이게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귀촌에서 예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로 제가 한 3년 정도 먹고 살았는데 목수로 이것도 재밌어요. 그건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들어서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공구도 사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다 팔았어요.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나무를 주물럭거리는 걸 항상 보여주고 기술도 없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 다 보여주고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만든 반질반질한 물건은 지갑 들고 나가면은 많잖아요.
이런 물건은 어디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물건 못 사는 게 옛날에 할아버지가 뒷마당에 앉아서 뭐 뚝딱거리면서 만들었던 것 같은 그런 물건은 이제 제가 만든 게 그런 물건인 겁니다. 간신히 뭐 이렇게 끼워 맞추기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엉성하게 좀 만들어내는 이런 물건이지만은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비싸게 팔았거든요. 좋다고 샀습니다. 이것도 몇 년 하니까 또 더 재미있는 게 없나 하고 해서 자꾸 변화해 가는 것이지. 정말 이거 내가 목수가 아니면은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되면은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또 더 재밌는 일이 자꾸 나타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또 다른 거를 그렇지만 어떻게 재미있지만 저걸로 먹고 살까 덜덜 떨었으면 다 못했을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겨울에 이제 코로나19로 사람들 안 다니잖아요. 제가 저기 마을 입구에 나가서 커피도 팔고 카페도 운영하고 이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면해서 차 팔고 하는 이런 산업은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겨울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새로 저 혼자서 배워서 한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배워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한 겁니다. 그냥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지금 저 카메라 저것도 내가 유튜브 방송 한다니까 이제 아는 그 영화 감독이 자기 안 쓰는 거니까 쓰라고 해서 준 거예요. 저걸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 유튜브 방송이 이 목수 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어줍니다. 멋지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는 좀 더 쉽고 약간 신경 쓰이는 것 있긴 있지만 이런 식의 독자를 의식해서 내가 뭐 활동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선생님도 계속 다른 것들도 접목을 하고 시도하고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잖아요. 뭐 그렇겠죠. 진화를 해야지 또 진화 나면 독자들한테 욕 먹잖아요. 그렇죠. 욕 먹으면은 뭐 그만큼 수입이 깎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산다는 건 뭐 저는 오직 산다는 건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참 그 용기네요. 예. 용기입니다. 절박함에서 나오는 용기가 참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절박함을 그냥 절박함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내려앉고 그래서 두려움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참 용기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용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시골에 가서 한번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손 붙잡고 어디 말해 누구 집 뒷방이라도 하나 좀 빌려줄 수 없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한 얘기예요. 예.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비용 문제로 신경 쓰는 양반들은 무조건 임대해서 그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선생님의 그 지금껏 해왔던 그런 활동들이 있으니까는 어떤 그 지침서를 간략하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식으로 뭐 일단 용기가 어디 우주에서 온 외계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런 이제 지침들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왜 우리가 오늘 그 중요한 말씀들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이 방송되면 좀 많은 분들이 보겠죠. 또 이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그 보실 거예요. 보시고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다. 절박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 당장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 집에 그 전세를 빼버려. 그러면 이제
다시 살 곳을 못 구하면 이제 길거리에 나서는 판이야. 상당히 현실적인 명상인데요. 예. 그걸 당장 빼버려요. 빼서 그거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 절박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는, 이야, 멋진데요. 뭐 강원도든 경상도든 뭐 충청도든 응? 아니면 뭐 섬이든 가서 당장 살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일을 만들고 뭐 그런 순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좀 이렇게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참 뭐 말을 좀 이렇게 좀 하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힘든 사람의 처지도 모르고 뭐 헛소리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박함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예, 똑같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을 거야. 나는 더 절박해. 나는 더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절박함은 여기 절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드네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뭐 실용적인 이런 명상인데요. 조선님은 이렇게 파트너가 이렇게 굉장히 이 견고한 파트너가 있어서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조선님은 별로 안 벌어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그렇더라도 인생이란 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삶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물론 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애쓰는 그런 시간이 인생이지.